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지난 6월 말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최근까지 주요 각국을 돌며 활발한 유세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외신 브리핑 코너에서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퇴원을 하자마자 선거운동에 복귀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공식 업무까지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내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힐링도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감성을 원해 커피가 땡겨 삼시세끼 땡긴다 골라보 끝으로 트렌디 감성 잡아서 커피 뭐예요? 감성 커피야. 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WTO 사무총장 선거 2차 라운드에서 5명이 경합을 벌였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희 본부장과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이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네. 2명 다 여성인데요. 25년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 본부장이 최종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사무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 되는 겁니다. 네. WTO 사무국은 최종 라운드에 대한 협의 절차를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해서 이 최종 결론을 11월 7일 전에 낼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이 최종 라운드에서는 164개 회원국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은 지난달 27일부터 교전 중이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전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안에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이 대다수 주민이 아르메니아인들이어서 수십 년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네. 이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고 알려진 지역인데 지난 11일간 서로 상대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면서 교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32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그 상대의 어떤 타격을 입힌 정도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또 다릅니다. 네. 이 교전이 이렇게 격화되면서 민간인 거주 시설에 포탄과 로켓포가 날아들어서 건물이 불타고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또 전기와 가스 공급까지 끊어진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 모두 민간인을 타깃으로 한 공격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서로를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라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국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는 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튀르크계인 아제르바이잔에게 용병과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터키는 세계가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해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한 나라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이 터키가 시리아 용병을 개입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의 경우 굉장히 지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시리아나 다른 지역에서 테러 조직원을 이란 국경 인근으로 보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즉시 교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적대 행위 학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터키 정부에게 제발 좀 긴장 완화의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캐나다는 터키가 자국의 기술이 사용된 무인기를 라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사용했다면서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대만인데요. 대만 입법원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만과 미국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또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근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식 수교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놀랍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1979년에 미국이 이 중국과 대사급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 국교를 단절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대만과의 공동 방위 조약을 폐기하고 대신에 대만 관계법을 만들어서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격인 미국 재대만 협회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난 6일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은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제출한 미국과의 국교 회복 결의안을 반대 의견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인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당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됐기 때문에 이 대만 정부가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대미 외교의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사실 국민당은 그동안 친중 성향을 좀 보여왔던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홍콩 보안법을 강제로 시행을 하면서 대만 내에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친중 성향으로는 국민당의 어떤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미지 탈피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입법원은 또 이 중국의 분명한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중국 공산당에 대항하도록 미국에 협력을 요청한다. 이런 결의안도 반대 없이 채택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정부 측은 이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 양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면서 그 어떤 분열 행위나 외세 간섭에 반대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학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고 뭐요? 네. 총리가 새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스캔들이 나왔네요. 네, 스가 총리 사실 취임하자마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지지율 고스란히 까먹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스가 총리가 정부의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105명의 추천 후보 중에서 6명을 제외한 것이 이 문제의 발단인데요. 네. 이들이 그 사실은 아베 정권 시절에 안보법과 공모제 신설 등에 반대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이걸 의도적으로 좀 배제했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했다.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연간 약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학술회의는 210명의 회원이 있고요. 6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 3년마다 이 절반씩 교체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학술회의 측 추천 인사들이 그대로 임명이 되고요. 그냥 총리는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하는데 스가 총리가 이번에 그 관례를 깨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 스가 총리의 이번 행태에 대해서 일본 과학자 회의를 비롯해서 일본 사회학회 또 일본 교육학회 등 학계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도 잇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3일부터 시작이 돼서 5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자,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스가 총리가 지난 5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 학술회의는 정부기관이고 또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내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 공식 입장도 총리가 반드시 추천대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이 정권의 비판적인 학자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아베 내각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따라서 일본 정부의 학계 길들이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일명 옴니버스법이 통과돼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출산, 결혼, 사별 필수 유급 휴가 폐지, 생리 휴가 폐지, 초과 근로시간 연장, 의무 퇴직 급여도 월 임금의 32배에서 19배로 감소, 해고 규정 완화. 이 내용들 자체가 노동법 개악이라고 네, 할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조업 등의 사업 허가 과정 간소화,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완화, 그리고 고위험 투자에만 환경 영향 평가 실시 등 일방적으로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70여 개 법률을 일괄 수정하는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면서 지난 2월에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계와 환경단체 또 원주민단체, 이슬람 종교단체 등은 시민과 노동자, 여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악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법 통과 다음 날인 6일 자바섬, 수마트라섬, 술라웨시 섬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이면서 저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가 주도한 법안 취소 청원에는 이틀 만에 132만 명이 넘게 동참을 했고요. 또 대통령과 국회의장 사임 촉구 청원에도 7만여 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